지금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 열심히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그리 길지 않았지만 결혼에 실패한 이혼녀예요. 전 남편은 대학에 다닐 때 어쩌다 보니 만나게 됐는데 과는 달랐지만 동아리가 같아서 비교적 얼굴을 자주 보는 저보다 2살이 많은 선배였죠. 남편은 학교에서 꽤 유명했어요. 아니, 학교 밖에서도 꽤 유명했죠. 연예인 뺨치게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같은 학교 학생도 아니면서 학교 안에는 종종 남편을 보기 위해 몰려든 여자들이 있을 정도였는데 어쩐지 만나는 여자마다 길게 만나는 법이 없더라고요. 윤희야, 너 그 소문 들었어? 기훈 선배 이번에 여자친구랑 또 헤어졌대. 어째 가만 보면 2달을 못 가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 글쎄, 난 뭐가 문제든 관심 없는데. 왜? 그래도 같은 동아리고 둘이 친하지 않아? 친하다고? 내가? 아니거든. 그리고 나는 얼굴 반반한 사람 얼굴 값에서 질색이야. 야, 그래도 이왕이면 잘생기면 좋지. 좋기는 반반한 지 얼굴 믿고 얼마나 재수없는데. 저는 사실 대학에 들어와 딱 2번 연애를 했는데 2번 다 차였어요. 제가 만난 남자들도 얼굴이라면 빠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쩜 둘 다 그렇게 얼굴값을 하는지 지들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구는데 이젠 2번 다시 잘생긴 남자는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학교 안과 밖에서 잘생긴 걸로 유명한 그 선배가 저를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기가 막혔죠. 그리고 믿지도 않았어요. 대충 만만한 후배를 방패 삼아 피곤하게 고백하는 여자들을 피하자는 심보인가 했거든요. 윤희야, 점심 먹었어? 나 수업 때문에 아직 밥을 못 먹었는데 같이 먹을래? 제가 왜 선배랑 밥을 먹어요? 어? 야, 왜 그래? 선배가 후배 밥 사줄 수도 있지. 선배, 안 그래도 묻고 싶었는데 선배 진짜 나 좋아해요? 동아리 사람들 전부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너무 황당해서요. 아, 그랬어?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내?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돼? 선배가 절 왜 좋아해요? 저는 선배가 만났던 여자들보다 얼굴도 예쁘지 않은데. 그리고 무엇보다 선배랑 나는 친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소문이 나 있으면 제가 좋겠어요? 이용당하는 거 불쾌해요. 왜? 내 눈엔 윤희 너 참 예쁜데. 그리고 우리 안 친해? 우리 벌써 동아리 활동 같이 한 지 2년 넘었잖아. 그리고 나 진짜 너 좋아해. 진심인데? 지금 그걸 저더러 믿으라고요? 왜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이야. 사실 이런 말 내 입으로 말하는 거 쑥스러운데 내가 고백은 많이 받아봤어도 고백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제대로 말을 못했지.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게 정말이라면 그렇게 자주 여자친구를 갈아치우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게 정말이든 아니든 싫다고 정확히 제 의사를 전달했는데요. 그 뒤로는 웃기지도 않게 남편이 저를 쫓아다녔어요. 윤희야, 그러지 말고 우리 딱 3번만 만나보자. 내가 이렇게까지 쫓아다닌 여자는 태어나서 네가 처음이야. 정말 귀찮게 왜 그래요? 선배 좋아하는 여자 많잖아요. 인기도 많은데 왜 자꾸 싫다는 저한테 이러는지 전 정말 모르겠어요. 바보냐? 나 좋다는 여자가 많으면 뭐해? 그 중에 너는 없는데. 나는 뭐 내가 좋아하는 여자 만나면 안 돼? 남편은 나중엔 오기인지 자존심인지 1년이 넘도록 저를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여자들한테 미움의 대상이 됐고 학교 안과 밖에서는 이쁘지도 않은 게 튕긴다나 뭐라나 하며 온갖 소문이 퍼져나갔죠. 그러다 저와 남편 모두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떠난 동아리 MT 때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됐어요. 남편과 평소 친하게 지내는 남자 선배한테 들은 말이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남편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기훈이제 사실 알고 보면 엄청 불쌍해. 어릴 때 버려져서 고아원에서 자랐고 군대 가기 전까지는 후원자? 뭐 그런 분이 계셔서 등록금 지원 받았는데 그것도 군대 갔을 때 끊겨서
군대에서 월급 모으고 알바해서 등록금 만들었어. 번번이 여자한테 차인 것도 그래서지. 알바해야 하는데 연애할 시간이 어딨겠냐? 그럼 사귀지 말았어야죠.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라 놀랍긴 하네요. 기훈이가 자존심 빼면 시체지. 내가 말했다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그냥 사귄다고 하고 차이는 게 낫지. 스토커도 그런 스토커가 없어. 근데 사실 그렇게 힘들면 휴학을 해도 되고 동아리 안 해도 되잖아. 근데 기훈이가 왜 그만 안 둔지 알아? 설마 저 때문에? 너야말로 진짜 이상하다. 야, 그 정도 순정이면 좀 받아줘라. 난 친구로서 기훈이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말 안 되겠냐?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그게 측은지심인지 연민인지 모르겠지만 바람둥이라고 얼굴값 할 거라고 생각했던 전과 다르게 남편이 안쓰럽고 순수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거절을 하는데도 저만 바라보는 그 모습에 제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그날은 졸업식이 있는 날이었고 동아리 사람들끼리 조촐하게 졸업 파티 같은 걸 동아리 방에서 했는데요. 분위기 탓인지 제가 술을 좀 많이 먹게 됐어요. 그리고 평소 친하게 지내는 남자 후배 옆에서 깜빡 졸았던 것 같은데 그놈이 그 틈을 타 저를 만지려 했던 모양이었죠. 그리고 그 모습을 고스란히 보던 남편이 그 남자 후배 놈을 가만두지 않았는데 그 난리에 정신이 든 제가 전후 사정을 알게 된 뒤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어쩌면 나는 저 선배랑 결혼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요. 황당하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그 사건으로 저는 남편에게 고맙고 미안한 감정을 갖게 됐고 졸업 후에도 여러 차례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처음엔 고마운 표시라도 하려고 만났는데 자꾸 만나다 보니 이젠 제 마음이 먼저 남편을 향해 가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남들은 남편이 고아인 거 알면서 왜 만나냐고, 얼굴 잘생겨서 만나는 거면 당장 그만두라면서 부모님까지 언급했는데 오히려 저희 부모님은 남편의 사정을 아시고 더 정을 주셨어요. 그렇게 대학 2년, 사회인이 되고 2년을 만나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고 이미 남편의 사정을 아시는 부모님이 신혼집을 마련해 주셔서 저희는 큰 어려움 없이 신혼 시절을 보냈는데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이 남편을 아들처럼 많이 챙겨주셨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두 분이 같이 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형제나 자매도 없이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였는데 부모가 없는 남편이 사위가 되니 그냥 아들 삼자 싶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결혼하고 저희 아빠가 차도 사주고 저희 엄마는 철마다 남편의 옷과 먹을거리를 챙겨주는데 나중엔 질투가 나다 못해 부모를 뺏긴 것 같은 기분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더없이 행복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참 잘했고 제가 걱정했던 인물값 같은 짓은 절대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남편과 외출을 할 때면 주변의 여자들이 절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내곤 했어요. 그래서일까요? 결혼하고 1년이 지나자 저는 슬슬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왕이면 남편 닮은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요.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질색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뭐? 이제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애를 갖자고? 제정신이야? 무슨 말이 그래? 제정신이냐니. 그리고 보통 결혼하고 1, 2년 지나서 이세 계획 세우지 않아? 안 낳을 거면 몰라도 낳을 거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낳는 게 낫지. 그게 자기한테 제정신이냐는 소리를 들을 말이야? 그게 아니고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놀라서 그랬지. 그리고 나는 우리 아직 젊은데 신혼생활 좀 더 즐기다 아이 가졌으면 좋겠어. 일찍 장가간 친구들이 그러더라. 애 낳는 순간 모든 게 애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난 솔직히 아직 그럴 준비도 안 됐고 하고 싶은 것도 많단 말이야.
하고 싶은 거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그게 준비가 되면 말하려고 했는데 나 장인어른처럼 사업을 할까 봐. 뭐? 사업? 안 돼. 사업이 얼마나 힘든 건데 그냥 지금 회사 다녀.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이고 탄탄하잖아. 안정적이고 탄탄하면 뭐해. 늙은 양반들이 위에서 새로운 시도를 안 하는데 지금 회사는 비전이 없어. 그리고 주변에서 나 정도 능력이랑 외모 되면 뭘 해도 안 망한다고 하더라. 뭐라고? 어디서 헛바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절대 안 돼. 나 지금도 아빠 밑에서 사업 도와드리고 있지만 크고 작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겉으로는 큰돈 벌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지 말고 생각 접어. 에이, 듣자 하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고졸 출신 장인어른도 성공하는 사업을 내가 못할 것 같아? 왜? 능력이 부족해? 얼굴이 부족해? 두고 봐. 난 장인어른보다 훨씬 더 크게 성공할 거니까. 그때 가서 딴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 사업 시작하면 자기도 지금 장인어른 도와드리는 거 그만두고 나 도울 생각해.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내 사업은 우리 생활이랑 직결되는 일이잖아. 저는 어이도 없고 골치도 아팠어요. 주변에서 사업하다 망한 케이스도 많이 봤고 워낙 어릴 때부터 사업하며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보고 자랐기에 남편만큼은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사업바람을 불어넣었는지 그날부터 불면증에 시달릴 만큼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와 상관없이 무슨 자신감인지 사업만 하면 대박이 터질 줄 알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걱정은 얼굴에도 티가 났는지 이윽고 부모님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셨고 남편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해서 걱정이라는 말을 하게 됐는데 엄마는 무조건 말리라고 하는 반면 아빠는 잠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니 무작정 말리지 말고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처음에 자리 잡을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벌써 다 잊었어? 안 돼. 우리 딸은 그런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거야. 다랑 당신 마음이 그런 거고 송서방 생각하면 젊은데 무작정 하지 말라는 것도 그렇잖아. 나중에 유니만 원망할걸. 그러지 말고 작게라도 하고 싶으면 해보라고 해. 그래야 사업 힘든 것도 알고 직장 생활이 얼마나 편한 건지도 알지. 아빠, 그래도 난 싫어. 벌써 헛바람이 잔뜩 들었는데 보나 마나라니까. 무슨 사업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난 절대 반대야. 그래, 나도 반대야. 그렇게 정사업이 하고 싶으면 당신이 데리고 다니면서 밑바닥부터 가르쳐. 나중에 윤이랑 둘이 우리 사업 물려받으면 되잖아. 듣고 보니 그것도 좋네. 송서방한테 한번 말해봐. 아빠는 그렇다면 대환영이다. 저는 부모님과 다르게 그 제안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부부가 한 직장에 다니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저는 그저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물어보라는 제안을 일부러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사업 물려받을 생각에 헛바람 들면 저만 피곤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제발 남편이 사업하고 싶은 마음이 식기를 바랬는데요. 그렇게 6개월 정도가 지났을까? 그동안 작은 고비는 늘 있었지만 잘 유지되고 있던 부모님 사업이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커지면서 임원 중 한 명이 자금을 빼돌리고 그 와중에 다른 직원이 기술을 유출하면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전에 없던 큰 위기였죠. 그래서 부모님을 비롯한 저까지 비상이 걸렸고 최선을 다해 손실을 막으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업계에선 저희 부모님의 사업이 망했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바빠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한 탓인지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녹초가 되어 출근한 저에게 외제차 카탈로그를 보여주면서 헛소리를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야, 이거 한번 봐봐. 죽이지? 앞으로 사업하려면 CEO가 이 정도 차는 타고 다녀야 하지 않겠어? 아직도 사업 타령이야? 도대체 요즘 왜 그래?
사업은 뭐 아무나 해? 아무나라니 말이 좀 기분 나쁘다. 그리고 내가 이건 좀 유치한 것 같아서 참았는데 자기 은근 나 무시하는 거 알아? 왜? 내가 고아라서 그래? 뭐?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난 그냥 자기라도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으면 좋겠다는 거지. 막말로 사업할 돈은 있어? 이 차 살 돈은 있냐고. 아이씨, 차야 지금 차 팔고 부족한 돈은 장인어른한테 부탁하면 되지. 그리고 사업자금도 그래. 돈 많은 처가뒀다가 뭐해?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지. 뭐라고? 가만 보니까 순전히 날로 먹을 생각밖에 없는 거잖아. 지금 우리 부모님 사업이 어떤지 알기나 해? 왜? 처가 사업에 무슨 문제 있어? 그동안 자기가 하도 사업하고 싶다고 헛바람 들어서 말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부모님 사업이 많이 힘들어. 벌써 망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고. 뭐? 망해?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여태 잘 굴러가던 사업이 왜 망해?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야. 잘 되나 싶다가도 까딱하면 이런 위기가 온다고. 그래도 하고 싶어? 에이씨,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언제부터 그랬는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남편은 제 말을 듣고 펄쩍 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그래도 사위라고 걱정돼서 저러나 싶어 위안이 되기도 했는데 그 다음 남편 입에서 나온 말들이 저를 부들부들 떨게 했어요. 장인어른은 뭘 하셔? 영 가망이 없대? 그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계속 더 힘들어지기만 하니까 아빠도 어쩔 도리가 없나 봐. 회사 돈 빼돌린 사람이 아빠 친구기도 해서 지금 충격이 말이 아니셔. 뭐? 이거 정말 큰일인데? 그럼 이럴 때가 아니잖아. 지금이라도 자기 몫으로 챙겨올 거 있으면 얼른 명의부터 바꿔놔야지. 이러다 회사 망해서 죄다 뺏기면 그땐 어쩌려고 그래?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명의? 그래. 자기는 TV도 안 봐. 회사가 그 지경이면 살 궁리를 해야지. 나한테 미리 말만 했어도 이렇게 손 놓고 망할 일은 없었잖아. 자기 집 사업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이가 없다. 그리고 자기 돈이라니 자기가 언제 우리 집에 돈이나 줘봤어? 에이, 장인어른한테 부탁해서 차도 바꾸고 사업도 시작하려고 준비 다 했는데 물거품 되게 생겼잖아. 그러게 자기는 여태 뭐 했냐? 회사가 힘들어지면 알아서 우리 앞으로 빼돌려 놨어야지. 아니지, 지금도 늦지 않은 거지? 아직 안 망했잖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건 범죄야. 난 절대 그렇게 못해. 그리고 이 상황에 자기는 지금 돈 걱정만 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 걱정은 안 돼? 우리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니? 못한다고? 개털되게 생긴 마당에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 아씨, 재수없으려니까. 왜 여태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하고 지랄이야? 뭐? 지랄?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막말로 지금 내가 당신 부모님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사람이 이럴 때일수록 현명해야지.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물려받을 수 있는 거 미리 챙겨놓자. 나는 내일부터 변호사 사무실 찾아볼게. 괜히 자기 부모님 사업비 떠맡지 않게 뭔가 조치할 수 있는지 대책을 세워야지. 정말 실망이다. 빼돌릴 수 있는 건 다 빼돌리고 빚은 떠맡지 않으려고 대책을 세운다? 당연한 거 아니야. 정신 차려. 이제 자기 가족은 장인 장모님이 아니라 나라고. 어떻게 하면 자기랑 나 피해 안 볼지를 걱정해야 할 마당에 괜한 걸로 힘 빼게 하지 마. 정말 싫다. 어쩌면 이런 순간에 그런 말을 하냐? 꿈 깨. 난 절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거니까. 난 돈보다 우리 부모님이 먼저야. 아이고, 효녀 났네. 그리고 왜 아까부터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들고 짜증이지? 내가 사업 망하게 했냐? 원망하고 싶거든. 사업 망하게 한 네 아버지를 원망해. 저와 남편은 그날 이후 계속 도돌이표 싸움만 했어요. 남편은 계속 부모님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자기 앞으로 해놓자고 억지를 부렸고, 저는 길바닥에 나 앉았으면 나 앉았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버텼는데 결국 남편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그렇게 한 달이 넘도록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연락도 없었고요. 저는 남편에게 실망이 커서 일부러 찾지도 않았는데 그럴 정신도 없이 저희 부모님의 사업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자금도 막히고 거래처에서도 계약 해지하자고 하루가 멀게 연락이 오는데 더는 승산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달을 꼬박 넘기고 보름이 가까워질 무렵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자리에 앉지도 않고 대뜸 제 얼굴에 자기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를 던졌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보면 몰라? 이혼하자는 짓이잖아. 왜? 내가 순순히 자기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제 더는 볼 일 없다 이거야? 그래, 잘 안 해. 솔직히 네가 니네 집 말고 뭐 볼 거 있냐? 너도 알지? 나 좋다고 쫓아다닌 여자애들 수준. 네가 그 여자들이랑 비교나 돼? 뭐라고? 말 이상하게 한다. 먼저 좋다고 쫓아다닌 건 내가 아니고 너야. 그래. 그래서 지금이라도 수습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리고 이혼하는 마당이니 말하는데 나 솔직히 너 좋아해서 쫓아다닌 거 아니야. 너는 티 내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난 알았거든. 니네 집이 사업해서 잘 사는 거. 그래서 부잣집 사이로 팔자나 고쳐보려고 했는데 이젠 그것도 물 건너갔잖아. 뭐? 난 가난한 게 죽어도 싫어. 오죽하면 가난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버리겠냐? 그리고 난 너도 조금은 아는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 내 얼굴에 네가 어울리긴 하냐? 당연히 너보다 네 배경 보고 쫓아다닌 거. 너 정말 몰랐어? 그러게. 망할 거면 좀 늦게 망하든가. 나 사업자금 대주고 망하면 덧나냐고. 말 다 했니? 할 말 다 했으면 꺼져. 네가 더 말하지 않아도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거니까. 그리고 우리 아빠가 사준 차는 두고 가라. 내가 돌았냐? 나도 위자료는 챙겨야지. 내가 알아봤는데 결혼기간이 길지가 않아서 재산 분할은 못한다고 하더라. 젠장. 그러니 그냥 이쯤에서 좋게 합의 이혼해. 차는 그동안 내가 못난 너랑 살아준 대가라고 치자고. 이 정도면 거저 아니냐? 웃기고 있네. 내가 빚쟁이한테 뺏겼으면 뺏겼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아? 그래. 근데 어쩌지? 이미 4명이라 팔아서 없는데. 남편은 저를 잔뜩 약올리고 자기 짐을 마저 챙겨서 집을 나갔어요. 가뜩이나 간신히 버티고 있었는데 남편의 충격 고백에 저는 멘붕이 오고 말았어요. 하지만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순 없었는데요. 가뜩이나 어떻게든 부도는 막겠다고 애쓰고 계신데 도움은 되지 못할 망정 걱정을 끼칠 순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용서할 수 없었죠. 당연히 더는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속고한 결혼이니만큼 저도 이렇게 당하고만 헤어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사기 결혼으로 남편 놈을 고소하려 했는데요. 그것도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의도적으로 저에게 접근했다는 증거들이 필요했거든요. 게다가 결혼 전 남편과 만났던 기간도 길었기에 아무리 제가 주장을 해도 제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죠. 그런데요, 더 황당한 건 합의 이혼하자고 했던 남편 놈이 저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용인즉 자기가 사업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망한 처가와 매일 바가지 긁는 저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건데 말종도 이런 말종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모든 걸 쏟더라도 남편과 제대로 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살던 집을 팔아 소송을 준비했고 친정에는 비밀로 하기 위해 저는 고시원 생활을 했었네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뭐 하나 신락 같은 희망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저희 측 변호사에게 소장을 받은 남편이 기가 찬다는 듯 저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 나가 남편의 말을 모두 녹음했는데요. 이 인간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제가 따로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제 입으로 술술 잘도 불더군요. 좋아하지 않는 저를 부잣집 딸이라 그 긴 시간 동안 공들여 결혼했는데 자기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사업도 못하게 막았다느니 아주 열변을 토했어요. 덕분에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힘들었던 소송은 조금 희망이 생겼죠. 그리고 긴 시간 끝에 이혼 소송은 끝이 났어요. 제가 그동안 저희 부모님이 남편에게 해준 금전적인 것들을 매장들을 돌아다니며 증거를 찾아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차를 홀랑 팔았으니 오히려 위자료는 저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판사님이 말씀하셨죠. 그러자 남편은 참지 못하고 그런 게 어딨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그 모습이 정말 가관이었죠. 그리고 저는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놈이 팔아치운 차값을 포함해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혼인무효 소송도 하고 싶었는데 더는 저 인간과 엮이고 싶지 않아 그만뒀어요. 하지만 남편은 지가 소송에서 진 게 말이 안 된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밤에 술을 잔뜩 먹고 저희 친정을 쳐들어갔고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고시원에서 전화를 받고 급히 친정으로 가게 됐어요. 그동안 딸이 이혼 소송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들은 저희 부모님은 많이 놀라신 눈치였어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놈은 억울하다고 자기 돈 물어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었는데 저는 당장 경찰에 신고를 했죠. 신고한다고? 그래, 해. 이게 다 장인 장모님 때문이에요. 그러게 왜 사업을 망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사업만 잘하고 있었으면 딸이 이혼하는 일도 없고 저는 사업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이런 피해를 본 게 내가 왜 위자료를 받는 게 아니고 줘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법이 원래 이렇게 엉망이었나? 그 입 닥쳐.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그렇게 억울하면 니네 변호사한테 가서 따져. 그 새끼도 똑같아. 됐고 난 이렇게는 억울해서 못 물러나. 양심이 있으면 그 위자료 받았다 치고 나한테 얼마라도 챙겨달란 말이야. 그동안 잘생긴 나랑 살아서 너 행복했잖아. 윤희야, 이게 다 무슨 소리니? 네 엄마랑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너 우리 모르게 이혼했니? 그래서 송서방이 여기까지 와서 이러는 거야? 아빠, 미안해요. 엄마한테도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이 쓰레기 치우고 내가 다 설명할게. 너 당장 나와. 저는 막무가내로 그 인간을 집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도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 인간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무리 고아라 부모 생각하는 마음을 몰라도 그렇지 한때는 사위도 자식이라고 그렇게 챙겼던 분들인데 너란 인간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돈이면 도리도 없는 거야? 고아들은 다 너처럼 쓰레기냐? 차라리 국어를 해. 그럼 내가 불쌍하다고 몇 푼 쥐어줄게. 그래서인지 그놈은 얼굴까지 시뻘개져서는 화가 난 얼굴로 저를 쳐다봤고 저도 살짝 무서워질 찰나에 신고받은 경찰들이 도착해 무탈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 부모님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했는데 저희 엄마는 쓰러지시고 저희 아빠는 그 뒤로 곡기를 끊으셨어요. 제가 이혼했다는 것보다 남편이 그런 놈이었다는 게 아마도 충격이었던 것 같았죠. 정말 죄송했어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도 지금 기운 사업 때문에 힘드신 분들인데 이렇게 실망을 드렸으니 자식으로서 입이 있어도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뒤엔 정말 죽기 살기로 일에만 매달려 살았어요. 주변에서는 빚이 더 생기기 전에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며 회사 정리를 권했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한 사업이고 남편은 보란듯이 회사를 살려놓고 싶은 마음에 부모님도 손을 놓은 그 사업을 잠도 줄여가며 달렸죠. 그렇게 30년 같은 3년을 살았어요. 밑바닥을 제대로 쳤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더 망할 것도 없었고 이제 남은 건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뿐이라고 생각한 저는 무모할 수도 있지만 학력, 스펙 같은 조건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 사람들을 채용했어요. 그러자 이제 망했다고 소문이 났던 저희 회사는 저력이 있는 회사라며 재평가되기 시작했죠. 회사 돈을 빼돌린 범인도 잡아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돈을 회수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어느새 회사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상승세를 타면서 저는 거의 신들린 듯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도 다시 예전처럼 뛸 힘을 얻으셨죠. 저희를 외면했던 고객사들이 돌아오면서 회사는 위기 4년 만에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때 처음 느꼈어요. 사업이 힘든 건 맞지만 참 보람있고 무엇보다 재밌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지금도 조심스러운데 그때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픈지 몰랐고 잠을 자지 못하고 일을 해도 피곤한지 모를 정도로 일하는 게 좋았죠. 그리고 그런 저의 모습을 본 저희 아빠는 무슨 결심을 하셨는지 저를 대표실로 부르셨고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중요한 얘기를 우리 딸한테 하고 싶은데 아빠 부탁 들어줄래? 뭔데? 아빠가 하는 부탁이면 뭐든 하지. 우리 회사 이제부터 네가 맡아서 해라. 이미 엄마랑은 얘기 다 했고 엄마도 아빠도 이젠 좀 쉬고 싶다. 내가? 나도 엄마 아빠가 쉬는 건 좋은데 난 자신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엄마 아빠 도와서 할래. 뭘 도와? 이미 네가 다 알아서 이만큼 살려놨잖아. 아빠 회사는 그때 이미 한계였어. 지금 이 회사는 네 회사야. 네가 뽑은 사람들이 너를 따르고 그렇게 똘똘 뭉쳐서 일어났으니 앞으로 더 열심히 뛰어봐. 아빠, 우리 딸은 잘할 거야. 이미 너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건 아빠가 물러나면서 새로 취임하는 대표한테 주는 선물. 대표면 대표에 맞는 차가 있어야겠지? 주차장으로 가봐. 주인을 기다리는 차가 있을 테니까. 아빠는 그렇게 저에게 대표직을 물려주시고 선물이라며 비싼 외제차도 사주셨어요. 예전에 남편놈이 보여줬던 그 카탈로그 속 외제차. 그것도 최고 등급이었죠. 그 순간은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얼떨떨하기만 했는데 아빠 뒤를 잇는 대표가 된 이상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 뒤로는 저를 믿어주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회사를 더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고 부단히 노력했는데요. 그러다 하루는 중요한 미팅 자리가 있는데 전날 비가 와서 가는 길에 세차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약속 시간도 남았는데 눈에 보이는 세차장이 있었고 저는 잘 됐다는 생각에 차를 세차장으로 끌고 갔는데요. 그렇게 도착한 세차장에서 정말 끔찍한 재회를 하고 말았어요. 제가 안내를 받은 곳에 차를 주차하고 내리자 작업복을 입은 전 남편 놈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놈 역시 차에서 내린 저를 보고 많이 놀란 눈치였는데 이윽고 말을 붙여오더군요.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근데 이 차 자기 차야? 아버님 사업도 망했을 텐데 이렇게 좋은 차를 어떻게 뽑았지? 전 남편은 쭈뼛쭈뼛 제 차를 보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도 기세등등하게 말했죠. 누가 그래 망했다고? 그때도 어렵다고 했지 망했다고 하진 않았어. 지금은 예전보다 더 잘 되고 있고 지금은 내가 대표야. 근데 당신은 여기서 일해? 잠깐. 아는 형이 도와달라고 해서. 나도 내 사업해. 아, 그래? 그렇게 사업하고 싶다고 노래하더니 잘 됐네. 그나저나 얼마나 고생을 했길래 얼굴이 그 모양이야. 잘난 얼굴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더니 말이 아니네. 사업이 많이 힘든가 봐? 저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전 남편이 세차장에서 일하는 건 몰랐지만 얼마 전에 대학 모임에서 동아리 선배를 만나 남편의 근황을 들었거든요. 그놈은 저와 이혼을 하고 대출을 받아 기어코 사업을 한 모양이었어요. 무슨 애견용품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1년도 못 가서 빚만 떠안고 쫄딱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 아는 사람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도 연락을 해서 기피 대상 1호라고 했어요. 그러게 사업은 뭐 아무나 하냐고요. 얼굴 잘생기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그렇게 주변에 자신만만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차장에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1분 1초라도 빨리 그곳을 빠져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차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는데 그것을 시작으로 전 남편 놈은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그러더니 무슨 염치인지 저에게 다시 시작하자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지난번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지나고 생각하니까 나도 내가 왜 그랬나 싶더라고. 가장 힘든 사람은 자기랑 장인 장모님이었을 텐데 남편이자 사위라는 놈이 그런 한심한 생각이나 하고 있었다니. 쇼하고 있네.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면 내가 좋다고 할 것 같니? 그때 분명히 네 입으로 말했잖아. 우리 집 배경 보고 나 꼬신 거라고. 왜? 우리 부모님 사업 안 망했다고 하니까 다시 어째 보고 싶어?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그때는 어려서 자기 집 돈 보고 쫓아다닌 거 맞아. 근데 가족이 없던 내가 처음으로 갖게 된 가족이었잖아. 나 그 뒤로 정말 그리웠어. 장인 장모님이 날 얼마나 아들처럼 생각해 주셨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억울하다고 우리 부모님 앞에서 그 난리를 쳤냐? 미안해. 당장 너무 힘들어지니까 정신이 나갔어. 하지만 정말 반성 많이 했고 후회도 했어. 그래서 내가 차 판 돈이랑 위자료 다 줬잖아. 이런 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 자기 많이 사랑해. 지금도 마찬가지고. 됐다 그래. 사랑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자기야, 못 믿는 거 알아. 나라도 못 믿지. 근데 나 진짜 많이 변했어. 예전처럼 생각 없이 그렇게 살지도 않고 지금은 뭐가 소중하고 우선인지 너무 잘 알아. 그러지 말고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돼? 평생 자기한테 잘할게. 당장 합치자는 거 아니야. 천천히 연애도 다시 하자. 응? 전 남편은 무슨 멜로 영화 주인공이라도 되는 듯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서 그렇게 애걸복걸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저에게 온갖 정성을 쏟아가며 회사로 꽃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는데 정말 싫었어요. 저는 이미 전 남편이라면 치가 떨리는데 저 인간이 저러는 것도 무슨 꿍꿍이가 있다고 확신했죠. 그래서 동아리 선배들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최근 전 남편 놈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한 선배 얼굴이 일그러지더군요. 너 기억나? 기훈이랑 제일 친한 애 있잖아. 아마 걔가 너한테 일부러 고하니 불쌍하니 그런 말을 했을 텐데. 기억나요. 그 선배가 왜요? 내가 최근에 걔를 우연히 만났거든.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훈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걔가 하는 말이 재혼할 여자가 있다는 거야. 그게 너는 아닌 것 같았는데? 그럼 지금 송기훈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건가? 걔도 가만 보면 송기훈하고 하도 짜고 치고 해서 믿을 수가 없긴 해. 그런 거였어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그나저나 그게 정말이면 큰일인 거 아니에요? 꼴에 양다리라니. 걔 원래 그래. 양다리면 양호하지. 원래 송기훈 학교 다닐 때부터 반반은 지 얼굴만 믿고 순진한 여자애들 등쳐먹고 다녔어. 뭐 알바한다고 떠들고 다닌 것 같은데 말이 알바지. 여자애들 돌아가며 만나는 게 알바였을걸? 걔들이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심지어 용돈 주는 애도 있었으니까.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선배들 다 알면서 그때 왜 저한테는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게 있잖아. 우리도 속았어. 너는 원래 다른 여자애들이랑 달랐잖아. 그래서 기훈이가 너는 정말 좋아하는 애라고 생각했지. 네가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너만 챙겼잖아. 미안하다. 걔가 그렇게 큰 그림 그리고 있을 줄 우리가 알았겠냐? 우리도 그땐 어려서 그런 생각은 못했지. 아무튼 조심해. 아마 먼저 망한 사업 때문에 빚도 많을 거야. 저는 선배들을 만나고 온 뒤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또 똑같은 수법으로 저랑 잘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이번에야말로 그 인간을 제대로 물먹이자 다짐했고 다음날 또 애걸복걸하는 전화가 오길래 이렇게 말했죠. 좋아. 그렇게 변했다고 하니까 기회를 줄게. 그럼 내일 저녁에 만나서 밥부터 먹을까? 다시 시작하는 첫날이니까 좋은 데 가자. 레스토랑은 내가 예약할게. 문자 보낼 테니까 내일 7시까지 거기로 와. 알겠어. 고마워. 내가 자기한테 진짜 잘할게. 기대해도 좋아. 문자 보내줘. 내가 근사하게 차려입고 꽃다발도 사서 갈게. 빨리 내일이 됐으면 좋겠다. 보고 싶어. 저는 소름이 끼쳐서 그놈의 전화를 최대한 빨리 끊었어요. 그리고 전에 만났던 선배에게 전화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인간이 만난다는 여자친구 연락처를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요. 다행히 그날 초저녁 그 선배에게 그 여자친구의 연락처라며 연락이 왔어요. 저는 서둘러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저는 저의 신분을 밝히고 만나자고 청했어요. 그 여자는 안 그래도 저와 너무 만나고 싶었다며 당장 만나자고 했고 그렇게 그놈 때문에 저는 한 여자와 마주하게 되었어요. 궁금했어요. 전 와이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래요? 그 인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던가요? 돈 보고 쫓아다녔는데 망해서 지가 찾다고 하던가요? 차인 건 저예요. 최근에 다시 만나서 잘해보기로 했다고 헤어지자고 전화 한 통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언제예요? 일주일 정도 됐어요. 쓰레기도 그런 쓰레기가 없네요. 내가 언제 지랑 잘해보겠다고 했다는 건지.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복수해요. 그놈이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리게 제대로 한 방 먹이자고요. 저는 그렇게 그놈이 버린 여자친구와 복수를 계획했어요. 일부러 한 30분쯤 늦게 도착했는데 직원의 안내를 받고 룸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껏 빼입고 꽃다발을 앞에 둔 그 인간이 환한 얼굴로 저를 맞이하더군요. 왔어? 차가 많이 막혔나? 하도 늦길래 걱정했어. 미안, 회의가 늦게 끝났어. 많이 기다렸어? 아니야,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기다리는 건데 나한테는 기쁘고 설레는 일이지. 그리고 이거 자기 좋아하는 꽃으로 사봤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어. 그리고 나 어때? 오늘 자기 만난다고 신경 좀 썼는데. 멋져. 자기는 잘생겨서 머리보도 태가 나잖아. 그렇지? 그건 그래. 하지만 오늘은 나보다 자기가 더 빛난다. 우리 자기가 이렇게 예뻤나? 난 정말 멍청해. 이런 여자를 그렇게 어이없게 놓쳤다니. 나 진짜 잘할 거야. 다신 자기랑 헤어지는 일 없어. 설사 자기 회사가 망해도 절대. 그래? 근데 나도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 뭔데? 뭐든 물어봐. 혹시 나랑 이혼하고 만나는 여자 있었어? 재혼할 여자가 있었다고 하던데. 어? 그건 어떻게... 근데 지금 헤어졌어. 자기랑 다시 만나기 전에 이미 끝난 사이라 자기가 걱정할 일 없는데. 그래? 여자친구랑 말이 좀 다르네. 어? 여자친구? 아, 맞다. 내가 빈손으로 오기가 그래서 자기 주려고 선물 가져왔는데. 에이, 뭐야. 뭘 또 그런 걸 준비했어? 그냥 와도 되는데. 나한텐 자기가 선물인 거 몰라? 근데 뭘까? 지갑? 시계? 아니면 차? 뭐야, 고작 생각하는 스케일이 그것밖에 안 돼? 실망인데. 뭔데 그래? 그럼 혹시 집? 아파트? 전 남편 놈은 기대감에 얼굴이 상기되다 못해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오바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젠 때가 됐다 싶어 큰 소리로 외쳤는데요. 수영씨, 들어와요. 내가 판 다 깔았어요. 전 남편 놈은 제 입에서 지가 최근에 찬 여자친구 이름이 나오자 그대로 얼어버렸어요. 그리고 성난 코뿔소처럼 흥분한 채로 들어온 전 남편의 여자친구는 그대로 돌진해 그놈의 머리채를 잡는데 막장도 그런 막장이 없더라고요. 누가 알았을까요? 제가 이런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걸요. 전 남편 놈은 실컷이 여자친구한테 두들겨 맞고 엉망진창이 된 몰골로 저를 노려봤어요. 그리고 저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죠. 어때? 내 선물 마음에 들어? 이 정도 스케일은 돼야지.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왜 저기 있어? 설마 둘이 아는 사이야? 아는 사이야. 너라는 쓰레기를 만나서 고통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금방 친해졌지 뭐야. 근데 여자친구도 있으면서 어쩜 그렇게 연기를 잘하니? 사업하지 말고 연기를 하지 그랬어. 그럼 적어도 망하진 않았을 텐데. 내 뒷조사까지 한 거야? 너 뭐야?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건데? 왜 화를 내? 내가 벤츠 끌고 나타났다고 다시 접근해온 건 너잖아. 내가 네가 얼마나 구린 인간인지 아는데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니? 그렇게 날 순진하게 본 거야. 이거 너무 영광인데? 저도요. 너무 고마워서 어쩌죠? 이런 인간 말종인지도 모르고 결혼했으면 제 인생 어떻게 됐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윤희 씨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어떻게 감사 인사를 해야 할지. 저 인간 저 아니면 죽는다고 한강에서 생쇼까지 한 사람이에요. 전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실체는 그냥 돈만 밝히는 개였네요. 아니야 자기야, 오해야. 저 여자가 나랑 헤어지고 그걸 못 받아들여서 지금 일부러 꾸며낸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린 진작에 끝났어. 맹세해. 전 남편은 그 와중에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는지 무릎까지 꿇고 저에게 매달렸어요. 그리고는 저랑 이혼 후 힘들고 외로워서 잠깐 만난 여자라며 아무 감정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사랑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오직 임윤이 자기밖에 없어. 정말이야. 진심이라고. 라며 눈물까지 흘리는 명연기를 펼치는데 저도 그놈의 여자친구도 어이가 없어서 둘 다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 마당에 쐐기는 박아야 했기에 저는 제 치맛자락을 붙잡은 그놈을 뿌리치며 이렇게 말했죠. 이제 그만해. 내가 이 판 짜면서 너란 놈에 대해 알아보지 않았겠니? 그리고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나는 뭐 널 모르냐? 그런 소름 끼치는 거짓 연기 그만해. 토할 것 같으니까. 당장 잊어낼 돈도 없어서 허덕인다며 그 세차장 아는 형이 그러더라. 에이씨, 이제 안 속는 거야? 옛날엔 이렇게 하면 잘 속았는데 임윤이 많이 컸네. 근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내 상황 뻔히 알면서 옷 사고 꽃 사고 왜 돈을 쓰게 하고 지랄이야.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네가 내가 사고 싶었던 벤츠 타고 딱 나타나서 사업하면서 잘 산다고 하니까 다시 꼬시라고 했다. 솔직히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잖아. 나 때문이라고? 그래, 그때 니네 집 사업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우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그럼 나도 사업 잘하고 잘 나갔을 텐데 내가 이렇게 망가진 건 다 너랑 니네 부모 탓이야. 설마 망한 척 쇼한 건 아니지? 쇼한 거라도 상관없어. 내 인생 책임져. 보상하라고.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됐다. 너란 놈은 정말 답이 없어. 보상? 놀고 자빠졌네. 저는 헛소리나 삑삑하는 그놈과 더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 그대로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그러자 찰가머리처럼 저를 붙들고 그놈은 늘어졌고 애원인지 협박인지 모를 말을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돈 많이 벌었다며. 그럼 거지 적선한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얼마 줄 수도 있잖아. 내가 그래도 한때 네 남편이었는데 나도 이렇게 된 이상 절대 포기 못해. 얼마라도 받기 전엔 절대 보내주지 않을 거야. 난 사업도 망했고 빚만 잔뜩 지고 세차장에서 일하면서 비참하게 사는데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내가 준 위자료라도 다시 내놔. 나도 숨 쉴 구멍은 있어야지. 정말 구질구질해서 못 듣겠네. 이거 안 놔? 적당히 경고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경찰 불러? 불러. 나도 이판사판이야. 당장 이자도 못 내서 죽게 생겼는데 경찰이 대수야? 그러지 말고 나 다시 사업할 수 있게만 도와줘. 그렇게만 해주면 다시는 네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사업?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아님 지금도 네 얼굴 하나 믿고 그러니? 웃기지도 않아. 넌 절대 사업할 그릇이 못 돼. 수영씨, 미안한데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이미 했어요. 출동한다고 했으니까 금방 올 거예요. 저도 이참에 저 자식 고소라도 시원하게 할까 봐요. 그러자 망연자실한 얼굴로 그 사람은 저를 붙들고 있는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는 뭐가 캥기는지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벌써 출동한 경찰에게 딱 잡히고 말았죠. 그리고 알게 됐어요. 그놈이 여러 여자를 상대로 사기까지 친 전과자라는 걸요. 저도 놀랐고 그놈 여자친구도 몰랐는지 놀라는 눈치였는데 참,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너무 한결같아서 나중엔 헛웃음까지 나오더군요. 왜 양파 같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간이 그랬어요. 어쩌면 까도 계속 나오는지 제 생에 2번 다시 볼 수 없는 개쓰레기였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그놈은 돈은 필요 없으니 나갈 수 있게 저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제가 미쳤나요? 그놈이 도와달라고 한다고 그걸 도와주게? 자기야, 부탁이야. 합의만 해줘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내가 왜?
자기는 나 힘들 때 가차없이 버렸잖아. 나도 그러거나 말거나 모른 척 할 건데. 나랑 상관없잖아. 기분이 어때? 더럽지? 난 절대 합의하지 않을 거니까 알아서 잘해봐. 그리고 좋게 말할 때 나랑 네 여자친구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 다신 그 더러운 면상 보였다간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제대로 매장시켜 줄 테니까. 나 돈 많은 거 알지? 그렇게 저는 전 남편의 여자친구와 의기양양하게 경찰서를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둘은 가끔 만나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다행히 저의 협박이 먹혔는지 그 뒤로는 잠잠하더라고요. 이후 저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사업에만 집중하며 지내고 있어요. 회사의 주인이라는 자리가 신경 쓸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저에겐 복이라면 복인지 저는 매일매일이 감사하기만 한데요. 큰 고비를 넘기면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아직은 많이 조심스럽지만 저와 가치관이 잘 맞는 남자친구도 있는데 늦게 만난 인연인 만큼 오래오래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하루도 좋은 날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